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대한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선거에 참패한 게 유튜브 때문이라고 해. 유튜브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뭐 선거운동에다가 써먹다가 홀딱 망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 IQ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한국당 그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소문을 그대로 가져다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예. 그 치레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하든 지금의 미래한국당 치워버려야 할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정당 확실한데요. 한국 사회에 그 더럽고 썩은 게 대부분 이 보수당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갑질하는 그 육군 장교, 그 막말하는 목사, 친일파, 아베에게 절하는 그 친일파들 보세요. 박근혜를 공주라고 하는 그 병신의, 그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 독재자들을 그 숭배하는 그 환자들, 하다못해 그 바이러스를 퍼나르는 그 사이비 종교 그 신천지 그 교주도 보세요. 박근혜 시계 차고 다니지 않나요? 하여튼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모두 그 보수당 편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보수가 그 제대로 국민을 대표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시급한 게 소위 그 우파라고 하는 그 보수당을 깨끗이 쳐내버리고 진정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이 절반을 대표하는 보수당을 시급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좌파 정당이 수십 년 갈 수도 있어요. 저희 방송을 여러 번 나누어서 몇 사람들이 역사와 현재와 대략적인 사사건건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흥취가 있는 분들이 많으면 더 자세한 사건들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연변, 그리고 연변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을 대한민국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20년 전만 해도 출국이 엄격히 통제되었어요. 관광으로 출국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중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평생 외국 사람 만날 기회 없었어요. 영화나 텔레비에서만 보고 직접 대면하고 교류할 때는 외국 사람들 참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좀 손님을 대하듯 그렇게 어렵게 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좀 쉽게 대해요. 자기를 잘 드러내고, 상대방도 아주 한국 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는 꼭 서로 다른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 민족이나 그 민족의 문화 차이를 아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깜둥이 흑인은 깜둥이라 놀려대고, 동남아에서 오는 노동자들을 막 욕하고 때리고, 사장님 나빠요. 그걸 거기에서 보세요. 때리고 욕하는 거, 베트남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는 참 찾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중국 땅이 넓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그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외국 사람들 대할 때 자기 습관대로
외국 사람들 우선 등급으로 나눠 1, 2, 3등급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가차없이 한국인 습관 적용하더라고요. 예. 이런 관습이 뭐 좋다 나쁘다 뭐 그건 좀 나중에 토론하고 여기서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좀 설명드립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대할 때 중국인들의 속마음을 알고 대하면 조금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우선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죠.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들 시끄럽고 더럽고 게으르고 미개하다는 편견이 있죠. 예.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결점이 많아요. 중국인들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100여 년 전 중국 현대문학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슌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쓴 악큐정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 악큐는 전형적인 중국 사람이에요. 예, 아주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강자에게 아첨하고 낙자에게 무자비하고 미개하면서 자신이 또 총명한 줄 알고 자신이 야근 꾀를 잘 부리고 중국인이 각종 치부를 아주 섬세하게 드러냈어요. 이 작가가 이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시체를 해부하듯이 이 아큐를 아주 미세세포까지 중국인들이 치부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 이같이 중국인들은 100년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점을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결점이 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십 년간 뭐 서로 맞부딪히며 얻은 결론은 중국인들이 이런 결점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르다 중국 사람들 게으르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국 사람보다 야근 많이 하고 뭐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그런 중국 사람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중국 사람도 부지런해졌어요. 더럽다는 중국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일본 가서 요식업에 성공한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일본 어떤 곳입니까? 더러운 사람들은 요식업에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 성공하고 있어요. 미개하다는 중국 사람들 중에 머리 총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총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90년대 말까지 한국 관광객들이 북경의 호텔에서 호텔 매니저에게 달러 20달러짜리 보여주면 너 이게 뭔지 아는가 하고 보물 자랑하듯이 달러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북경이라는 곳은 세계 100여 개 나라 그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나라 수, 그 인종의 종류를 따지면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렇게 뭐 인종 박물관이라 해도 뭐 과하지 않은 그런 곳이 북경이에요. 거기 호텔 매니저니까 수십 가지 화폐를 취급해요. 거기 달러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달러를 주면 이게 뭔지 아는가 하고 뭐 자랑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뭐 나라 망신, 민족 망신, 대한민국 망신, 뭐 서울 망신 다 시킨 거지요. 이렇게 망신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해하고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중국인들은 어떻게 공산당 통치 하에서 잘 살고 있고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살고 있을까? 중국 공산당이라면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괴물 밑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오히려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그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통제된 언론 매체들에서 민주, 선거, 자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선거를 하거나 언론 자유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없어도 될 존재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독재 정치를 그냥 참고 있을 수 있냐 하는 의문은 뭐 없어도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 독재 정치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경제 생활을 힘들게 하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통치자가 나오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저 통치자가 미울 뿐이지 그 정치제도 공산당이 믿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미운 거 그런 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홍콩 반정부 시위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저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그들이 홍콩 시위를 보는 각도가 틀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홍콩 시위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분열주의, 그 중국이 근본적인 이익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홍콩 사람들이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시위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그 민주화 자유는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듯 뭐 목숨 걸고 시위를 할 그럴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이름만 민주화 자유고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홍콩을 중국 땅에서 떼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엔 나라를 분열시키는 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그런 주장이지요. 공산당 정부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이 이익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 유학생들이 공산당 그 편에 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6.25 전쟁이나 참 오랫동안 그 반공선전을 통해서 공산당이라면 뭐 아주 뭐 선천적으로는 좀 큰 적대정서가 생겼잖아요.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중국인들의 인식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공산당에 이런 적대정서가 없어요. 정치적인 세력의 정치적 선택할 때는 먼저 실리를 따져요. 자기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 거기가 어느 게 자신에게 유리한가 그런 선택을 지지하는 겁니다. 실은 한국에도 이런 예가 많나요? 이승만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황족의 후예라고 착각하고 자기는 조선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 대통령 해먹으려다가 4.19 때문에 저 하야를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독재자예요. 이 사람 국부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쿠데타로 독재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큰 딸인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도 엄청나잖아요. 뭐 지금 거대 야당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친박이잖아요. 뭐 설마 그 무능한 박근혜 보고 그랬겠어요? 뭐 최순실 시중 들려고 그랬겠어요? 뭐 다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 뭐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겠죠. 전두환 지지자들 또 얼마나 많아요? 뭐 전두환 뭐 쇼핑 뭐 박물관, 뭐 전두환 공원, 전두환 기념비 세우려고 나오는 사람들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한국 땅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받고 있어요. 뭐 그런데 뭐 중국 공산당을 지지한다고 뭐 그렇게 뭐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겁니다.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빼면 뭐 시진핑이나 박정희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나 독재사회냐의 선택에서 만일 자유롭다면 누구나 뭐 민주사회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알다시피 민주화 자유를 쟁취하려면 많은 희생과 뭐 피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인들에게 민주화 자유를 위해 그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할 만큼 그런 절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만한데 만약 민주화 자유를 위해 나라를 뒤엎어 버렸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중국이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민주 사회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 뭐 국가적인 재난이 아닐까요? 예. 중국인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예, 싱가포르 보세요. 리광료 총통은 중국인들이 이런 기지를 잘 알고 중국인들 채찍으로 다스려서 싱가포르를 제일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예, 싱가포르가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싱가포르 민주자유와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지만 민주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대만 민주사회 제도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대만을 보세요. 한국의 동물국회, 그것이 원조가 대만 국회예요. 예, 대만 국회의원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두에다 징을 받고 집행위에다 철심을 받고 방탄우산을 들고 국회로 출퇴근했어요.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민주사회다. 민주사회가 우월하다 해서 필수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가지게 해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기에 뭐 절박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 큰 실정, 뭐 큰 폭정이 없으면 쉽사리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면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하여 폭정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자기들로 망한 것이지 중국인들이 뭐 하루아침에 민주화 자유에 대해 깨우쳐가지고 각성하여 중국 공산당을 뒤엎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예, 전에 방송에서 뭐 한국 사람들 자꾸 중국이 이제 나중에 뭐 망해가지고 분열하여 뭐 여러 나라 된다 뭐 이게 제가 헛된 꿈이라 했죠. 예, 중국 사람들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참 잘 따져보고 그 이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걸 세심하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감정적으로 뭐 흑 아니면 백 뭐 이런 이분법 하지 않아요. 예, 두리뭉실한 중용의 선택을 좋아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걸 싫어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공산당이 미워진다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 다른 나라에서 뭐 침략해 들어와서 중국을 뭐 식민지배 통치를 한다면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자기설로 지방 할거를 하고 여러 중국을 분열시키는 그런 그림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들을 볼 때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그저 뭐 자기 집단이나 이력이나 실리를 따지는 시각으로 중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되고, 대처하기도 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한국인과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나라와 나라 간이 정치적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냉전 사고방식을 버리고 실리주의를 택한다면 많은 대립도 피할 수 있고 실리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모태동 중국 공산당 초기에 벌써 마르크스주의를 버린 적이 있다고 했죠. 덩쇼핑 아주 대놓고 자본주의를 칭송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역시 공산당 국가의 뭐 홍위병이라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독재 통치 하에 있는 눈치 잘 보고 실리 잘 따지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아주 쉽게 교류도 되고 이해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